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나스닥,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섹터가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 좀 그와 비슷한 마켓캡을 가진 아주 좋은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비교 대상은 넥스테라.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한국전력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이제 한국전력은 어떤 공기업이고 넥스테라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입니다. 넥스테라와 반도체 장비주인 램 리서치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넥스테라의 마켓캡이 116.54빌리언인데 이와 비슷한 마켓캡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가 램 리서치밖에 없더라고요. 121빌리언인데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20빌리언에 인컴이 비용을 제외한 인컴이 7.3빌리언입니다. 20에 7.3.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14에 3.5. 매출은 한 40% 더 적고 인컴은 거의 절반이 더 50%가 더 적죠. 그런데도 마켓캡은 한 5빌리언이 더 비쌉니다. 인컴은 50% 돈은 50%더 적게 버는데 마켓캡은 5빌리언이 더 비싸다. 5빌리언이 더 비싸다. 그러면 넥스테라와 비교해서 램 리서치의 적정가는 얼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좋은 종목과 비교하면. 그쵸? 한 460불, 70불 되겠죠? 일반적인 우량 종목과 비교하면 470불이 적정가예요. 근데 지금 얼마다? 928불. 이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비주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긴 했지만 이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는 반도체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그거는 뭐 더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 애들을 사야 되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웃겨서. 근데 뭐 나는 단타로 몇 프로 먹으려고 하는 거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매도 숏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죠. 보통은 그런 시작이 조금만 벌어볼까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손댔다가 큰 돈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비싸다 지금 반도체주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현재 시점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들의 한번 파워를 보여드리자면 넥스테라 116빌리언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267빌리언이에요. 두 배가 좀 넘죠? 두 배가 좀 넘어요. 그러면 넥스테라가 아까 20빌리언에 7.3빌리언이죠. 그럼 두 배가 되려면 40빌리언에 대략 한 15빌리언이 돼야 되겠죠. 40에 15. 뱅크 오브 아메리카 175에 25빌리언. 5빌리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낸셜 섹터가 정말 좋은 가격이 오면은 꼭 담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시점에 우리가 10월 말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트폴리오에 담았죠. 근데 JP 모겐도 그 당시 너무 비쌌고 다른 것들도 조정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이상하게 조정이 많이 들어왔었죠.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가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워렌 버핏이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 팔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배당금을 6%인가 8%인가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산 그 주식에 관한
무조건적인 배당이 그렇게나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팔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깨질 일도 없고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 네, 옥시는 비슷해요. 옥시는 이제 넥스테라의 절반 정도 돼요. 마켓캡이 딱 28에 3.75. 인컴을 비교하면은 딱 절반만큼 나오죠. 7점 몇에 이제 절반이니까 3.75.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종목은 다르지만 어떤 이 주가를 계산했을 때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그런 거는 이 쉐브론 배당의 4%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때 영상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옥시만 들고 한번 배팅을 해볼 것인가, 옥시와 쉐브론을 나눠 담아서 배당금도 챙길 것인가 라는 부분에 어떤 선택이 있어서, 그래 어차피 길게 가지고 갈 거 옥시의 성장률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옥시만 몰빵을 했는데, 몰빵이라는 게 이제 전 재산이 아니라 이 에너지 섹터의 어느 정도 비중. 네, 뭐 하여튼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잘 돼야 돼. 화이팅 해라. 그래서 가격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뭐 현금 확보겠죠. 내 포트폴리오에 현금 혹은 단기채권 같은 현금성 자산, 바로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그 자산이 몇 프로가 적당하겠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룰이라는 건 없고, 정해진 수치라는 것 당연히 없고, 바보 같은 뭐 답변이겠지만 정확한 건 없어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단기채권 비율의 40%가 현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어떤 전체적인 그냥 느낌에서,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현금을 늘려야 될 시기일까요? 현금을 줄여야 될 시기일까요? 현금을 늘려야 될 시기겠죠? 대략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무작정 계속 늘려야 되는 시기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월요일 날 어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누가 뭐 분식 회계를 했다, 뭐 장난질을 쳤다, 어떤 아니면 일시적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현재 527불인데 490불 언더로 갑자기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당장 제 현금의 20% 이상을 때려넣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떤 맥락을 봤을 때는 지금 현금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 늘려놓은 현금은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낄 때 어때요? 현금이 늘어나야 되겠어요? 줄어나야 되겠어요? 어떤 공포를 느낄 때는 내 현금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러한 좀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현금을 늘려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시장에 공포가 왔을 때 제가 잘 캐치를 해서 현금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라는 거는 어떤 좋은 종목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계속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의 어떤 공포로 인한 하락을 담아가는 그런 영상들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있는데 난 너무 무섭다, 공포가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이 손잡고 가면 되니까.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현재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